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1일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정부가 주말 동안 축제 인파를 집중 관리합니다. 정부는 인파 밀집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명동과 대구 동성로 등 4곳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해제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싸늘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뒤 첫 당직 인선을 단행했는데 내부 파열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지상작전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구축한 터널망이 워낙 넓어 지상전은 길고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향해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에는 하마스가 시작한 기습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3,600건 가까이 위반했으며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9.19 합의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두 사람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선균 씨를 불러 마약 투약 여부와 입수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현역 군인이 갑자기 장갑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내륙은 단풍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이제 사흘 뒤면 헬로윈데이입니다. 보통 헬로윈을 앞둔 주말엔 도심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곤 했는데요. 올해는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듯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동안 인파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태원 세계문화 음식거리, 헬로윈 축제 성지 같은 곳이었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분장을 한 사람도 보기 어렵고 헬로윈 장식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대신 건물 대형 전광판엔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문구가 내걸렸고 참사가 벌어졌던 골목엔 추모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경찰관과 구청 관계자 등이 골목 곳곳을 지키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경찰관 분들이나 소방관 분들이나 또 소방차들도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보면서 되게 그래도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안전하구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 홍대 거리도 저녁 시간 8만여 명이 찾았다지만 평소보다 붐비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헬로윈은 이태원 대신 홍대로 사람이 몰릴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금요일 밤인데도 특별히 헬로윈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언제 사람이 몰리고 사고가 날지 알 수 없는 만큼 정부는 행안부와 경찰, 지자체, 소방 등 모든 관련 인력을 동원해 인파 관리에 나섰습니다. 서울 이태원과 홍대, 명동, 대구 동성로 등이 중점 관리 대상인데 홍대 거리에만 닷새 동안 연인원 2,800여 명이 투입됩니다. 안전은 과잉이 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동 순찰대가 거리 곳곳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간판 등 보행 장애물을 정리했고 노상 테이블이나 도로 한쪽을 차지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단속했습니다. 인파가 많이 몰릴 시간대가 돼서 치워달라고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한 상태입니다. 밤이 깊어지며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한 클럽 거리 앞에선 경찰관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보행로를 넓혀서 밀집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사실 평소보다 조금 더 불편하긴 한데 좀 저번과 같은 참사는 많이 예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체 없는 축제라며 너나 할 것 없이 손 놓고 있었던 가운데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 참사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안전관리엔 책임이 따로 없다는 뒤늦은 교훈이 남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그동안 놓치고 있었지만 미흡했던 안전 문제들이 잇따라 지적됐습니다. YTN이 참사 1년 만에 현장을 다시 찾았는데 개선된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여전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YTN과 함께 현장 안전 진단을 실시한 전문가는 참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미끄러운 보도 블록을 꼽았습니다. 보도 블록 자체도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블록 자체가 이런 미끄러운 블록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처럼 돼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것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물만 이제 만약에 뿌려지면은 그냥 조금 미끄러질 수 있는. 참사 1년 만에 참사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입니다. 사람들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보시는 것처럼 보도블록에 홈을 팠습니다. 추모객을 포함해 인파가 언제든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서울 용산구청이 손질한 건데 똑같이 좁고 경사가 심한 다른 골목은 1년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현장 인근의 다른 골목입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참사 이후 지적됐던 보도블록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사 골목만 재정비한 구청 조치를 놓고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용산구는 다른 골목 정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골목 곳곳에 불법 중축 건물이 통행을 가로막아 참사를 유발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적됐던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물은 그 사이 철거돼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참사 현장을 내려다보는 곳엔 불법 시설물이 그대로 있고 음식점과 술집에서 세워둔 간판이 보행을 방해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안전에 위해를 줄 위반 사항에는 매년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며 남아있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헬로윈 축제가 주최자 없이 열렸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역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도 지자체가 안전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 행정안전부는 만들어둔 매뉴얼을 발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참사 경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념일 반응, 트라우마 증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특별 심리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지원 기간 이후에도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 찾아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촘촘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이번 특별 기간 중 긴급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한 24시간 한라인 전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을 쇄신하기 위한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닻을 올리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체질을 바꾸고 반전을 모색하려는 여당 혁신의 성패는 공천권을 쥔 지도부와 당내 주류의 혁신안 수용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쇄신의 방향타를 잡은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강한 의지는 이 한마디에 담겼습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혁신위에는 서울 지역구 박성중 의원과 김경진, 오신환 전 의원을 비롯해 지역별로 당내 인사들을 두루 안배했고 당 밖에선 학계와 의료계, 문화계는 물론 대학생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12명 가운데 여성이 7명, 40대 이하 청년이 8명입니다. 인선에서부터 수도권과 여성, 청년층을 공략하는 쇄신 방향이 반영된 건데 당내에선 기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라든지 중도라든지 호남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인선이었고요. 한편으론 정부와 여당의 쓴소리할 비윤계가 없다는 것에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게 쓴소리를 한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구색 맞추기가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기대가 엇갈리는 건 실질적 쇄신으로 이어진 혁신위가 지금까진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해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로 물러나며 흐지부지 됐고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대의원 권한 축소를 놓고 비명계 반발을 사더니 노인 폄하 설화 등으로 조기 퇴진했습니다. 물론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혁신위는 박근혜 대표에게 정권을 받아 당내 반발을 뚫고 공천의 일반 국민 의사 50%를 반영하는 혁신안을 관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보수정당의 경선 원칙입니다.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에 이룬 것은 당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야권에선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재보선 원인 제공 시 무공천 원칙 등을 제시하자 문재인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여 총선과 대선 승리에 발판을 놨습니다.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당 지도부의 전권 부여, 유불리를 따지지 않은 혁신안 수용으로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는 임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총선까지 반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과제는 공천 혁신. 하지만 공천 권한을 가진 지도부가 조만간 출범시킬 총선기획단도 선거 전략과 공천 규칙을 다룰 거란 점에서 혁신이 제안을 놓고 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내 주류나 중진 의원들이 쇄신 대상으로 지목될 경우 예상되는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국민의힘이 인요한 혁신위를 서둘러 띄운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커지는 위기감을 극복하는 게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효성 있는 혁신안을 내놓을지 김기현 지도부가 이를 과감하게 받아들일지가 앞으로 2달 혁신위 활동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단식 회복 치료 뒤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합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의심의 눈길이 여전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에 나설 친명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대거 도전장을 내밀면서 또 다른 내홍의 불씨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안윤학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체포동의안 가결파 등 해당 행위자 징계 여부였습니다. 이 대표는 단합을 강조하며 징계엔 선을 그었지만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측근그룹 내부에선 문제 있는 분들은 공천 때 자연스럽게 걸러지지 않겠느냐는 뼈 있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같은 물밑 흐름에 발맞추듯 최근 친명 조직을 자처한 민주당 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비명계 의원 지역구를 노리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대진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 내년 출마 지역이 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과 겹칩니다. 이 대표 체제의 당 대변인을 지낸 황명선 전 논산시장은 비명계 김종민 의원과의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은평을, 영등포갑, 광진갑 등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도전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거나 이낙연 전 대표 측과 가깝다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지금 광역단체별로 서울, 경기 각 지역구에 친명, 비명 이렇게 딱 대비를 시켜놓고 친명 후보 밀어주자 이런 캠페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강성 지지층들, 이른바 개딸들이 비명계를 겉과 속이 다른 이른바 수박으로 낙인 찍고 거칠게 공격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입니다. 최근 통합 기조 속에 진행된 이 대표와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직접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개딸들의 언행을 둘러싼 당내 논쟁은 뾰족한 해결책 없이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당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에서 패한 단체장들이 대거 총선 예비 후보군이 된 데다 전임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까지 출마 채비를 서두르며 야권의 인사 적체가 쌓인 구조적 문제도 공천 경쟁을 격화시킨 원인으로 꼽힙니다. 결국 시스템 공천 룰에 따른 경선이 펼쳐지겠지만 비명계 입장에선 공천 불안이 확산하며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이은 친명 비명 간 공천 경쟁이 당 분열의 촉매로 작용하진 않을지 당내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언론사 5곳으로 강제 수사 대상을 넓혔습니다. 검찰은 고의성이 의심되는 허위 보도만 추려 제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언론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까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선상에 일간지 경향신문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새롭게 올랐습니다. 지난 9월 뉴스타파와 JTBC, 지난 11일 인터넷 매체 리프액트에 이어 수사 대상 언론사는 5곳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이 허위 보도로 지목한 기사들의 보도 시점도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해 3월에서 대선을 6개월 앞둔 재작년 10월로 확대됐습니다. 경향신문과 뉴스버스는 이 시기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 인터뷰 등을 근거로 당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씨와 통화를 인용해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건을 들여다봤고 이 씨가 조 씨에게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여 원을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버스 역시 이 씨와 만나 인터뷰했다며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사들의 토대가 된 이 씨 인터뷰 내용이 왜곡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 씨 취재 자료를 왜곡해 허위 보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압수수색을 했던 겁니다. 이 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실제 통화 내용과 다르게 보도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대선 국면, 고강도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이뤄진 언론의 의혹 보도를 파고드는 검찰 수사에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면 입장문을 통해 언론 윤리를 위반할 만한 행위는 전혀 한 적이 없다며 향후 언론사를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결론난다면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도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압수수색하면 취재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오보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김만배 씨나 야당 등 보도 과정에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보도의 허위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검찰로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까지 움츠러들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기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두 사람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선균 씨를 불러 마약 투약 여부와 입수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A씨는 관련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의사를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마약을 투약한 구체적인 경위와 연루된 인물이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우선 연예인 가운데 가장 먼저 입건된 이선균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간이시약 검사로 투약한 마약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언제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지용 씨 측은 입장을 내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올해 배우 유아인 씨와 이선균 씨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까지 마약 의혹에 휘말리면서 경찰의 마약 수사가 연예계 전방위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근거 없는 무차별적 소문에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부상하는 K-콘텐츠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 수사의 칼끝이 연예계 전반으로 향하면서 엔터업계는 일제히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 하이브와 JYP, SM과 YG 등 국내 4대 엔터기업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고 또 다른 거물급 스타가 연루됐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소속사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BTS의 한 멤버가 마약 사건에 관련됐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 소속사 하이브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하이브는 BTS가 해당 루머와 무관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무분별한 루머 유포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 마약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며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엔터업계는 혹시라도 불똥이 튀진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최근 K-팝 스타들이 해외 음악 시장에서 선전하고 명품 브랜드 글로벌 홍보대사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시점인 만큼 콘텐츠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티스트들 자체보다도 이 제작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어요. 아직 코로나의 여파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연예계 마약 판문이 한두 명의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인식되고 있는 K컬처 위상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한 번 손대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회까지 파멸시키는 마약 중독을 해결할 마약 백신 개발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큰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마약 백신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또 현재 어디까지 개발됐는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약물 사망 원인 1위인 펜타닐. 미국 휴스턴대 연구진이 펜타닐을 무력화할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펜타닐을 투여한 쥐는 고통에 둔감해졌지만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펜타닐 투여에도 반응 속도가 변하지 않았고 뇌에서 펜타닐이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내년 9월 임상시험 돌입을 목표로 FDA에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These antibodies bind to fentanyl if it is consumed and prevent it from getting into the brain where it may trigger euphoric centers or trigger respiratory depression and opioid overdose death. 강력한 각성제인 코카인에 대한 백신도 쥐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연방대 연구팀은 백신을 맞으면 마약 성분이 뇌뿐 아니라 태반도 통과하지 못한다며 임신한 마약 중독자의 태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무력화할 백신도 쥐 실험에 성공했다고 호주 빅토리아대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마약 백신은 마약을 끊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가 주 목적이고 추가적인 마약 노출 위험에 대비해 미리 맞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넘쳐나는 신종 마약에 매번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 분자들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거를 뭐 잡거나 하는 게 어려운데 그걸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찾아낸 거고요. 또 코카인에서 약간 변이처럼 한 곳만 바꾸면 얘는 효과가 없어요. 또 당장 임상시험에 돌입하더라도 실제 약으로 출시되기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도 한계점입니다. 연구팀은 마약 백신이 출시되면 중독을 막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심리치료 등을 병행해야 중독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그동안 3,600건 가까이 위반했다며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장관은 어제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이 110여 차례, 포신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400여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포문 개방 증거는 영상으로 촬영해 남겼고 감사원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처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중국을 겨냥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지 관심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자국에 억류해둔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한 건 지난 8월. 지난 9일에는 약 600명을 강제 북송한 데 이어 수백 명의 추가 북송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됐습니다. 국내 대북단체들을 중심으로 긴급 구조 청원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는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누가 됐든 탈북민을 됐든 누가 됐든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가기 싫다는 곳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지난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생겨도 별로 밖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는 할 말은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 연말 유엔 총회에서 다뤄질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이 문제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언급된 점을 보면 이번에는 600명 강제 북송 건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현재 유엔 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 협의에 우리 정부는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 내용을 포함한 문안 전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이 불법 입국자라는 입장을 펴고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이런 결의안은 중국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 APEC에서 바이든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제 북송 문제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뭔가 중국에게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거죠. 중국 정부를 직접 설득하기 위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현역 군인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짜고짜 차량을 막아선 뒤 차 키를 내놓으라고 위협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용 장갑차가 일렬로 지나가는 도로. 남성 한 명이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하더니 차량이 움직이자 빠른 걸음으로 쫓아갑니다. 아예 달리는 승용차에 매달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군과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붙잡힌 이 남성은 육군 기갑부대 소속 현역 군인인 20대 A상병입니다. 아침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길에 돌연 군용 차량에서 뛰어내린 A상병은 차 키를 내놓으라며 운전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용 대검을 휘둘러 차에 타고 있던 시민이 손을 다쳤습니다. 또 달려드는 A상병을 피하려다 차끼리 부딪히는 등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흉기 난동을 벌이던 A상병은 군과 경찰에 의해 10여 분 만에 이곳에서 제압됐습니다. 그 군인은 여기 바닥에 들어 누워 있고 한 20분 동안 들어 있고 군인들이 설득을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A상병은 총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간 경찰에서 군사 경찰로 인계되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상병은 계획범죄인지 군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군 측은 훈련 도중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지상작전 확대에 나섰습니다. 가자지구 접경지에 정규군과 예비군 등 병력을 집결시켜온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부터 폭격을 집중시키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군이 작전을 확대 중이라며 현지 주민들을 향해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군이 지하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신들은 가자지구 국경 근처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으며 지난 7일 전쟁 발발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가자지구 전역에서는 인터넷과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작전을 확대한 가운데 미국은 인질을 석방할 수 있다면 임시 휴전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만약 국제적인 임시 휴전이 인질 석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당연히 지지할 거라며 이스라엘 역시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작전을 확대한 가운데서도 휴전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분명히 그러기를 바란다면서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성공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향해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120표, 반대 14표, 기권 45표로 가결했습니다. 요르단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결의안에는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하마스 대표단이 러시아에서 이란 외무차관과 만나 이란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이란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알리 바게니 칸이 외무차관이 모스크바에서 하마스 정치국 간부인 무사 아부 마르주크와 만나 가자 지구의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팔레스타인 국민과 저항을 지지하고 있고 사태 해결을 우선순위를 즉각적인 휴전과 가자 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가자 지구 봉쇄 해제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주변국과의 무력 충돌로까지 번지면서 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출국 권고를 내렸습니다. 현재 삶을 뿌리를 내린 한인들도 언제든 귀국길에 오를 수 있도록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명형주 리포터가 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10년째 살면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데이비드 박 씨. 오랜 이스라엘 생활로 그동안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 무력 충돌을 수차례 겪어왔지만 이번 전쟁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거의 자제하고 있고요. 아주 소규모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이렇게 절제하고 있고 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도 유대인들도 안 놀고 아랍 주민들도 놀지 않고요. 서로가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0월 19일 우리 외교부가 이스라엘 현지의 철수 권고를 발령하면서 생활터전을 접고 귀국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제 10년 이상 살았는데 가장 저희가 본 상황 중에는 가장 이제 힘든 상황이고 실제로 피해자도 가장 많은 상황이고 이제 그만큼 긴장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이제 계속해서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던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또 이렇게 출국하는 것도 이렇게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남은 한인 동포는 대부분 장기 체류 경험자로 주로 생활 기반이 전부 이스라엘에 있거나 학업이 한 학기 정도 남은 유학생 등입니다. 이들은 무력 충돌 상황에 익숙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한층 높은 위기감 속에 이스라엘에서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거취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취재진과 문자 인터뷰를 한 한인 유학생은 대부분 대학교가 개강을 11월로 미뤘는데 자신을 포함한 한인 5명 등 상당수 외국인 유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한인회는 무엇보다 동포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지 공간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있는 여기 한인 교민들도 다 한국 국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그래서 정부의 지침을 좀 최대한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한 방법을 저희가 선택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금 같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YTN 월드 명영주입니다.
뉴욕 유가는 일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러 산유국들로 확산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2.33달러, 2.8% 상승한 배럴당 85.5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 2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날 유가는 가자지구 지상전 확대 소식에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접견했습니다. 미중 간 책임 있는 경쟁 관리와 소통 채널 유지를 강조했는데 다음 달 APEC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면담은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2강인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되 충돌은 피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소통 라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emphasized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need to manage competition in the relationship responsibly, maintain open lines of communication. Underscor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must work together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최근 남중국해 국제용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국 폭격기에 근접 비행한 데 대해 우려도 전달했지만 왕 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was a positive development and a good opportunity to keep the conversation.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나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guys that have a long-standing relationship, and we're confident that that's going to happen. 바이든 대통령 예방에 앞서 왕 부장과 블링컨 장관은 이틀째 만남을 이어갔고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과도 별도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반도체 등 대중국 수출 통제와 타이완 문제를, 미국은 중동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과 군통신선 복원 문제 등을 꺼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 동부 메인주에서 18명을 숨지게 한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를 경찰이 사흘째 쫓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노트가 발견돼 수중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인주 공공안전국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 로버트 카드에 대한 수색 진척 상황을 공유하며 앤드로스 코긴 강을 따라 잠수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노트를 발견한 뒤 수중 수색 인력을 집중했고 CNN 등은 노트의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결심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고공행진했던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은 분양가 부담에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최근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청약 포기도 속속 나오고 있고 일부 지역은 경쟁률이 한 자릿수 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말 입주 예정인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달 25대 1의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급 물량 40%에 달하는 70여 가구가 대거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최고 분양가가 10억 원대로 인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많이 높게 책정돼 있죠. 1억에서 2억 정도는 2억 정도까지 높게 책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흥행을 이어가던 경기 광명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최고 분양가가 12억 원에 이르는 다소 비싼 분양가에 평균 경쟁률은 한 자릿수인 5.5대 1에 그쳤습니다. 높은 분양가에도 흥행 불패 신화를 이어온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모은 돈이랑 대출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막 선뜻 넣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이런 데도 막 10억이고 이러면은 안 넣었던 것 같아요. 10억이면은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었던 이른바 로또 청약 장점이 사라진 데다 대출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청약 수요자들의 심리적 저항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한 고금리 기조와 분양가 상승 피로감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수요자들이 분양가를 신중하게 따지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경쟁력이 있는 단지만 살아남는다는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에 다소 과열됐던 청약 열기가 고금리 속에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고은 최치원의 뜻을 기리는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의 호를 따서 이름을 지은 고운사와 최치원 문학관 주변에는 깊어지는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마치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비단길은 울긋불긋 물든 단풍길로 연결되고 사람들은 익어가는 가을 사이로 걸음을 옮깁니다. 1000년 전 신라시대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이 걸었던 천년 숲길입니다. 길 끝에는 최치원의 호를 따 이름을 지은 고운사가 고즈넉한 매력을 뽐냅니다. 비가 왔을 때 한번 왔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때 한 번 또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비 온 것과 다르게 지금은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낙엽 많이 피고 이제 알록달록해지니까 또 이제 또 색다른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치원 문학관 주변에 마련된 행사장에선 체험 활동이 한창입니다. 고운의 시를 따라 쓰고 목판을 찍어내면 신라시대 육두품이었던 최치원의 서름, 또 그의 사상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고운 선생님의 시를 써보니까 그때 느끼셨던 마음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아니면 세상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치원 문화재는 통합과 상생을 바라던 고운의 뜻을 되새기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먹고 즐기는 가을 축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흙길에 고즈넉하게 단풍이 있는 그 풍경이 평화롭죠. 지쳐있던 신심을 돌아와서 좀 평화로운 이 자연 속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내 삶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이틀 동안 이어지는 축제에서는 천년숲길 맨발 걷기, 고운 문화예술제 같은 다양한 행사가 함께 펼쳐집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Like the pine trees lining the winding road, I've got a name. I've got a name. Like the singing bird and the croaking toad, I've got a name. I've got a name. And I carry it with me like my daddy did, but I'm living the dream that he kept here. Moving me down the highway, rolling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life won't pass me by. Like a north wind whistling down the sky, I've got a song, I've got a song. Like the whippoorwill and the babies cry, I've got a song, I've got a song. And I carry it with me and I sing it loud. If it gets me nowhere, I go there proud. Moving me down the highway, rolling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10월의) 마지막 주말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5도, 대구가 7.5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20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아서 단풍 놀이 가기 참 좋은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8.5도, 부산은 13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19도, 청주 대전 20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